봐봐, 여가 있어? 나도 빨간색 핀다. 그냥 됐어요. 잘 나오네. 중용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중용책에 대해서 한 700페이지나 된 두꺼운 거 번역된 거 새로 만들어낸 거 있습니다. 그놈을 보고 나니까 거기 보면 또 중용에서 굉장히 많이 썼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중용 그 토다라가 거기다가 주석 붙이고 뭐라고 짤데기 없는 거 옛날 거만 붙여놨지 새로운 그 중용하는 근본적인 쟁점이란다거나 방향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꼭 그 실제 내용을 보자면 여기 지금 맹자 대학 중용 붙어있는 중용에 나온 거 옛날에 있었던 거 그놈에다가 거기다 관련된 것만 전부 모아놨지 새로운 이름은 하나도 안 써놨습니다. 제가 무지하게 무겁고 비싸기만 또 사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것을 중용을 보려고 다시 보다 보니까 저한테 그동안에 고생해갖고 만들어놨던 우리 박 사장님이 쓰셨던 그 번역해놨던 것들 그 모아놨던 것들이 보여요. 그놈은 보니까 그 이제 여책은 한자 모르는 것들 다 퍼다놓은 것인데 그래서 다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어제 새벽부터서 다시 중용 깎아보면 어떡하냐 그러면 중용 제1장부터서 천명일성 도교부터 시작해갖고 그럼 들어가고 그대로 다시 쭉 앞에 전망이 훑어가면서 보니까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가 보이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말하자면 얘기에다 썼던 중용도 원문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도 아니지.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네가 마음속에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네가 마음속에서 정리해갖고 네 마음속을 네가 휘어잡아라 라고 하는 내용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부분이 91페이지 가균 맞죠? 그래서 그 대목에 들어가기 전에 가균 앞에 들어가기 전에 가균 9장 오기 전까지 앞에를 잠깐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나야 다음에 9장부터 가야 할 우리 방향이 좀 힘이 좀 잡혔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또 단순히 예서 죄송합니다만은 중용책 이 교재 제일 먼저 첫 페이지 중용 그 다음에 보자면 중용 껍닥 안석 껍닥 다음에 나오는 전원이라고 해서 말하면 서러운 편이 있습니다. 그 저는 중용 보면서 반드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서러운 편 그럼 뭐라고 쓰였냐면 전원이라고 되어 있죠. 전원편을 적어도 달달달달 일 정도 기억을 읽으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른들 계시고 형님 앞에서 잔소리가 심합니다만 일단은 서로 연결시킨 맥을 잡아야 하니까
좀 잔소리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 뭐냐면 중용 첫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부분이 중용한 전체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1빼기 다시 말하면 전체의 책의 중용 껍데기 넘기고 남은 1빼기 남은 전원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줄쳐가면서 보셔야 합니다. 전원 속에가 바로 말하자면 중용이라고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용은 경학 가운데서 그 둘째 줄에 나오는 것입니다. 입천하지 대본적 학문이다. 천하를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학문이 중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제도 책을 읽다가 중용을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중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하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나여사님, 중용을 한번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설명을 쓸 겁니까? 중용. 천하의 신 근본을 세우는다. 예. 그 천하의 근본을 세운 것도 되지만 중용의 뜻이 무엇이냐?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용이 무엇이냐? 그럼 뭔 이럴 때 화이팅! 화이팅 할 때마다 화이팅의 정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하모니라고 하죠.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하고 있는 우주 전체를 요소를 정립해 갖고 안 부딪히고 화합해서 거기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공영을 해 나가자고 한 근본 뜻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적어도 여기서는 이 서원에서는 아주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나여사님 꼭 중용 서문 달달달달 외워보라잉. 지금 서문 외워보라. 다음에 정 선생님 서문 읽어보셨어? 중용 서문? 지금 읽고 있고 이제 읽고 있어? 언제 어디서 읽고 있어? 다시 말하면 중용 서문을 읽고 나면 중용 서문에 의해서 중용에 들어가는 그 방향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보면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앞에 있는 서문 다음에 있는 목록부터 또 목록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목록에서 보면 중요한 내용을 읽어보죠. 장마다 거기 중요한 내용들 핵심 부분들 딱딱 나눠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용을 옛날 중용책 그 째까는 것들하고 차원이 다르게 내용 분석해 갖고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딱 분석해 놨어요. 그래서 이 중용은 목표만 보더라도 중용을 통해서 유학의 혹은 천하를 포용하고 있는 정신과학 방향이 무엇인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로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면 중용 내용 안 보더라도 뭐 이 목차만 보더라도 중용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지금 김선 봐봐요. 그 목차 1번 봐봐. 제 1장 천명, 그 천명지 중, 천명지 화, 본우 중화. 천명은 뭐냐? 전체가 중화, 서로 고르게 조화되지 않는 데가 그 중화 그것도 있다는 얘기가 목차에 딱 나오잖아요. 중용이 뭐예요? 바로 뭐냐? 그러면 천지가 조화가 돼서 본우 중화, 중화에 서로 한때 하나로 뭉쳐서 조화제조로 하자는 것이 중용 근본 뜻이다. 중용은 관념적으로 균형을 맞게 한다, 도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안 짜고 다 조화되고 화합돼야 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고로 화자가 중용의 핵심이다.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용 근본 뜻이 뭐냐? 제1장에 나오는 중화의 고로 화자가 중용의 핵심이다 하는 말을 알아둬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중용이라면 뭐냐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저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명령을 다 각자 받되 서로 함께 어울려서 받고 있다. 그래서 한 말을 말하면 뭐냐면 병성천명이다. 천명을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받고 있는 것이다. 뜻이다 말이야. 그걸 가지고 또 성도교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설명하고 있는데 끝에는 뭐냐면 제1장 4번에 보자면 중화, 중과 전체를 함께 모아져 가지고 화로 조화되는 것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일체가 중화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 생각에는 전체에 관한 일, 목차란다거나 서문에 관한 관념을 갖고 중용 공부를 하시면 가만히 있어서 속까지 쳐져본다 그 말입니다. 속이 활이 밝혀져 버려요. 그 자세를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절 보자면 그러면 그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중화의 핵심은 무엇이냐? 중화는 전체가 다 조화돼야 한다지만 실은 따지고 보자면 그 속에서는 그때그때 모아졌던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말하자면 그때그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중이라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중이란 말 지금 이 시점에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2장 보자면 중화에 있어서 2장의 중은 뭐냐면 시중이라면 그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야.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군자는 그래서 중용을 그때 전체가 조화된 방향으로 시중을 통해서 이루어 접근해 가는 것이고, 소위는 반대로 말하면 그때그때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중용이다. 그 내용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개인의 중용과 즉 군자의 중용과 소위의 중용과 전체 뜻이 뭐냐를 딱 세 가지 항목으로 하고 딱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 보자면 도덕 군자로부터 통해서 결국은 전체가 조화되어야 한다면서 이 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1000명을 더 구체화시켜갖고 실천적 과제를 내두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제3장으로 와서 보자면 3장은 뭐냐면 그런데도 이런 중요한 뜻, 이런 비중은 전체가 우주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뜻은 잊어버리고 헛짓거리만 하고 앉았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체 핵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설명하고자 하는 여기서 선능이다. 이 중용에 들어가서 중용을 바로 들어가야 할 텐데 들어가라고 하는데 중용이란 말 아치기만 하고 중용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안 들어가니까 중용을 모른다 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해서 뭐냐면 최고 도덕적인 표준인 것도 도덕적 표준, 중용하고 저기 중용에 뛰어 들어가야 할 텐데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선능이란 말은 뛰어 들어가서 능을 얻어야 할 텐데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내용을 봐서 이렇게 나눠갖고 3장부터 시작해갖고 딱 그 주제에 관해서 알기 쉽게 실천적 과제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장 행명, 그 다음에 5장 천행 해갖고 이제 쭉 핵심만 얘기하자면 3장은 뭐냐면 선능, 능이 중용에 들어가서 중용을 하려고 해야 할 텐데 중용을 하려고 않고 관념적으로 안치기만 하고 자빠졌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이란 말은 뛰어 들어가서 능을 얻는 사람이 드물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때랑 공부를 하고 공부해야지 하고 계획서만 써놓고 공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뛰어가서 이거라. 그 내용이 가장 절실히 써져 있는 것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율곡 선생의 경몽요기를 제일 처음에 보자면 공부 시작을 하면 바로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야 한단 말이에요. 앉아서 기도하고 인사드리고 뭐도 하고 말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하고 있으면 공부한다는 말만 듣지 아무 효과가 없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런 문제 뭐냐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자면 전부가 다 중요한 앞에 지금 오늘 언제까지 그러면 뛰어들어서 지금 공부 시작해야 책찍 들고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 바로 실천으로 들어가라는 내용이 다시 말해 경몽요기를 제일 처음에 지금부터 바로 오늘 공부 시작해 그 내용이 중요한 근본 뜻인데 자꾸 뺑뺑 돌려갖고 큰 뜻만 생각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페이지를 넘어와서 제4장에서 행명 그러니까 행명에서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다는 금방진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알고 있고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그 실천을 통해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중용이 실제로 효과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행명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냐 그러면 무과지하고 무불급하고 뭐 뛰어들어가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 거 바로 해버리는 것이 너무 뺑뺑 돌아가고 여기 무과지 너무 지나쳐가 막 안치고 가버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물급 준비한다고 핑계대고 벌레도 안 들어가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모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지금 강구해 간 게 뭐냐면 핵심 중요한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적당하게 적합하게 가장 이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해라.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잔소리하지 말고 공부부터 바로 해. 그 내용이 설명인데 그것을 한 말로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연구, 강구, 일개, 도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하는 일이 가장 능률적이고 가장 적합한 얘기 주제에 맞게 행동을 해라. 여기서 말하자면 도자가 바로 알맞을 도자니까요. 가장 적절한 내용에 맞게 적하게 딱 맞을 적자에 맞을 것 같고 행동을 해라.
쉽게 말하자면 예, 오늘 1월 12일 날 이 중요한 날에 있어서 오늘 이 오전 10시부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 가장 효과적인 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걸 현대 용어로 말하면 한계 효용 극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은 가장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주어졌던 여기 투자했던 것에 비해서 가장 적합한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뭐냐 그러면 모든 이런 시간이 경과해 가면 가만히 이루어져 가면 다 열심히 해 나갈 때 다 이루어져 가고 기회가 얻어져 가고 할 것이니까 빨리빨리 최선을 다해서 가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가야 한다는 말은 도라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실천을 해야 할 텐데 말은 도도 하고 해야지 해놓고는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5장은 뭐냐면 그럴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도의 구체적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움직여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머리만 돌릴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한꺼번에 움직인다. 그래서 말하면 뭐라고 한다면 천행 실천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이 중요히 강조됐던 것은 뭐냐 하면 이론적으로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했던 것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보자면 적극 실천 모든 문제 그 실천을 통해서 해야 한다. 여기에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방법을 불경에서는 화엄경에서 공부에 관한 방법을 가장 핵심적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엄경 화엄사과 여러분 찬송 많이 했는데 동네배 아버님 화엄사과 뭐예요? 뭐라고요? 화엄사과 화엄경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부처님은 대법을 접근해가는 방법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공부해가는 방법은 처음부터 목표를 세워갖고 내용을 충실해야 해. 그러다가 친해행증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친 가르쳐주면 이거 중요하구나 하고 믿어. 해. 어쩌 그런 거 하고 들어 공부해갖고 내용을 이해해. 그 다음에 뭐야? 행 실천해봐. 해놓고 보니까 신해 행이 합쳐질까? 이거 현등어려구나. 그렇지 증득이. 먼저 생각했던 것들이 실천을 통해서 반성해보고 또 모아보고 또 정리해보고 해놓고 보니까 마지막에 그것이요. 그래서 한꺼번에 신해행까지가 하나의 한 덩어리를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신해행증보다가 화엄사과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엄경이라고는 전 우주로 하나의 지혜체계를 터득해가는 근본 방법이 뭐냐. 제일 처음에 모르니까 선생님 말하면 그걸 믿어야지. 그 다음에 그걸 풀하고 이해해야지. 이해가 뭐예요? 실천해봐야 해. 해놓고 보니까 그런 거 말하고 어제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각각 딴 줄 알았더니 다 엮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해행이 하나로 엮어져 버린 것이 증득이에요. 그 신해행증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말하면 제5장에서 얘기한 적극적 실천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보자면 이 논리는 불경하고 유교 경전하고 특히 중용하고 하나는 다른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유림에서는 율곡 선생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고달프니까 절에 가서 중도 좀 했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은 중도 선남을 유림에 힘에다 줄 수 없다 그래갖고 뭐라 하라고 발광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 할아버지 약포고 오도 선생이 안 계셨다면 율곡 선생은 유림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린다. 중도로 됐다고 완전히 폐쇄시켜버리라고. 문제는 뭐냐? 율곡 학문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율곡이 발전해버리면 율곡이 이 비판에 의해서 태계가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율곡을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그동안의 과정들이 엄청난 문제들이 있어갖고 그 속에서는 진리를 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벌에 관한 주도권 잡기 위한 빅전이 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기대 학장할 때 성균관 관장 했었던 성균관 총 책임자를 맡고 계셨던 양반이 최근덕 선생입니다. 최근덕 선생님은 어떤 경우에는 유림에서 미움도 받고 있지만 그 양반 근본적으로
유학 경전 공부를 제대로 했던 성균관 교수입니다. 정덕 선생이 제 조경 한상형님한 부탁을 받아갖고 제가 신부모 가서 적어도 약포공 좀 오도 선생은 그동안에 논점이란다거나 이 유학에 관한 공헌을 정리해서 평가해 주죠. 또 갔더니 쭉 읽어보시고 무슨 말씀이 나한테 얘기가 뭐냐면 예, 정 교수 예, 당신 종영한테 나 얘기 들었는데 당신네 할아버지 정오도 선생이 아니었으면 정씨만 나온 것이 아니라 율곡 선생이 쫓겨나고 한국 유학에서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유학만 남고 나머지 수없이 많았던 유학을 실제로 살리려고 했던 것들이 한쪽으로 싹 깨져봤다. 그런 데서 보자면 난 당신을 보고 당신 조경은 정원 당신을 보면서 이것이 다 완전히 이 조선적 문화에서 쫓겨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똑똑한 약포공 정오도 선생도 그냥 논리력을 딱 박아내니까 시저 덕분에 안 죽고 양반 노르고 폼 잡고 사진이나 똑똑한 알죠. 그것이 그 세상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그 뜻을 좀 전국적으로 살려나가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갈게요? 그 쥐뿔도 아닌 것들이 몇 명 모아갖고 조그마한 한 대마다 유교대학 대학 맺는다고 하는데 대학은 결국은 국가 최고 고등교육이 흐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은 중앙정부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지방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집회결사 자유, 단체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광주를 중심으로 해갖고 다 몇 명 사람들이 기자하고 짜갖고 유교대학을 적당한 만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지기들끼리 저 유교대학 학장도 막 바깥치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럼 유교대학은 유학대학은 성균관 하나 두고 지역에다가 도시 도 단위로 해서 도청 소재지 단위로 해서 그다 하나씩 분원을 두어가지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에 있는 성균관 중심은 유학지장을 정비했다. 그 안을 했더니 아이고 좋네. 그럼 영학정 자네가 계획 좀 세워갖고서 그랬다. 그래갖고 이제 전국에 있는 유학대학을 통합하는 체제에 관한 계획을 내가 세워갖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여기서 딱 갔더니 만나 뵈러 갔더니 쪼그랑 자꾸 감옥 속에 들어가 계셔. 그 정덕 선생님 결국은 돈 먹었다고 핑계대갖고 공부하는 이론과 미운게 최근에 몰아내려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정덕 씨는 돈 먹었다고 해갖고 감옥에 가버렸습니다. 그때 제 그 후에 듣고 보니까 정덕 씨가 먹은 돈, 정덕 씨 부패한 데 비해서 나머지 사람들 훨씬 더 돈 빼먹는 못 드실 건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뵀더니 뭐라 하냐면 그때 얘기했던 대로 유학을 한번 정리하자고 했던 것은 우리가 2년이 오래됐더니 끝나버렸으니까 마음속으로나 서로 내가 얼마나 저 학장 보고자 온지 알아?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유학이 하나 통합되어 갖고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맹자 중용 방법에 의한 통합되어진 유학지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체제로 되려면 중앙에 성균관에서 성균관 유학대학이 하나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각 지역인 분과 형식으로 해서 통합된 카리큘라에 의해서 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에는 만약에 광주에서 우리 공무원 분토가 정리만 되면 그동안 해왔던 거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갖고 올라가서 성균관 그냥 성균관 안 가고 그동안에 유학 만들어 보자 그리고 가족제도 구성해 보자 했던 입법운동을 했던 각 지역에 있는 대표들 모아갖고 이 방향으로 해서 우리 유학 살리는 쪽으로 새로운 시대에 이 국민들에 관한 민본 유학 내지 세계 정치를 맞는 유학으로 정부에서 모아보자 하는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소문은 저는 이제 만약에 새로운 체제만 정비된다면 진짜로 민주주의에 맞는 민본주의에 맞는 유학 체제 만들기 위해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다시 책을 보다가 가슴속에서 불덩어리 같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보자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실천적 유학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얘기하자면 육장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짓거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큰 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정리해서 예지 나는 안다 그것을 정리해서 총명한 지혜로 명지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정리해 가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정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해가 설명해 왔던 대로 선생님이 말하면 그것을 가슴속에다 간직해 갖고 그 아내가 설명했던 대로 항상 끊임없이 사색하고 노력해 가면서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사색과 노력과 실천을 연결시켜 나가면서 실천해 나가자 하는 내용이 바로 말하면 제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끊임없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공부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8장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과 다시 말하면 복음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 바로 말하면 염념상속해 나가는 부처님법에 관한 연불선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부처님하고 통할 때까지 내가 항상 사색한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목고 생각하고 있었던 화두선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말하면 여기 말하면 복음에 나오는 연불선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실은 말하면 이대로 가면 중형이란다거나 부처님선 참선이란다거나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을 보자면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해왔던 대로 이제 끊임없이 염념상속에서 내 생각이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끊이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특히 근래에 들어서 청하선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설명되어지는 염불선, 염념상속이 어디까지 가냐? 내 생각이 부처님 생각하고 딱 부딪힐 때까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가 여기 들어있는 제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안회의 생각이 사색이 끊어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 그것을 다른 말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평화스님 같은 분은 주무시지를 않습니다. 눕지를 않습니다. 장자불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원리와 자기 마음속에 가진 사명감이 어느 순간에도 숨 끊어질 때까지 세상의 온도 안에 갈 때까지는 끊어지지 않고 하나 한 덩어리로 유지되어 나가는 다시 말해 정신적인 영구적 체성이 가슴속에서 머릿속에서 다 확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를 기초로 해갖고 해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있는 내용이고 오늘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이제는 염념상속에서 그 한 덩어리 생각했을 때 그 간직해야 할 그 중용에 관한 정신자세가 무엇이냐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한 것을 다시 한번 뛰어 들어가서 이 주변에 있는 것들 다 탈탈 털어버리고 중용 근본 정신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중용 정신을 내다가 모든 것을 거기다가 최고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을 한 것이 제 9장에 나오는 가균이고 또 백인도 가덕이고 그 다음에 중용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세상 일은 다 쉽지만은 중용을 통해서 전체가 완성되어지는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일이다. 일단 중용 목표까지 하지만 전체 조화에 관한 생각까지를 연결해보자. 내가 오늘 들어가야 할 내용이 생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는 바로 말하면 9장부터서는 바로 말하면 실천을 중요시해 나가는 과감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10장을 보니까 문강 어떻게 한 것이 강해질 것이냐 이 문강에서는 그 10장 문강 보자면 관유이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너그러운 데다가 그 다 가슴에 포용한다고 하는 부드러운 글자가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에 수행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총화스님께서 저한테 써주셨던 글귀에 있는 대로 유능승강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부드러운 것이야말로 단란치고 떨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개성 갖고 떨어버린 것을 다 포용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것 빡빡한 거 다 합쳐갖고 공동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부자 여기 잘 못 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부드러운 유자 하고 능할 능자 하고 승자는 승리를 이길 승자하고 난 뛰어날 승자하고 강자는 이제 그 빳빳한 강자, 힘셀 강자가 아니라 빳빳한 강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몇 강자 오기다 칼돈자이 그 유능승강이라고 하는 정신 갖고 이 대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내용이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가지고 전체를 포용한 공부를 잡아다 해나갈 것이 여기서부터서 말하자면 10장부터서 뒤에 나오는 23장까지 33장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이 바로 7천문이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가균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에 관한 내용을 연결 한번 봄으로 해서 가야 할 가균에 의해 접근해야 할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단소리를 좀 시작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많이 갔을지라도 연결만 시키면 다 간 것은 실패가 아니고 연결 못 시키면 다 실패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시 본안에 들어가서 91페이지에 오늘 들어가야 할 제목에 가균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서 1페이지에 나오는 9장의 가균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고 한 것과 가균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중용의 근본 덩어리를 갖고 넣어서 중용 이제 앞에 있는 것들 쭉 개별적으로 공부해왔던 것을 한테 다 묶어갖고 지금 가균에서부터서 다시 말하면 중용 본체 덩어리로 지금 바로 직입해버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안에 8장까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주어져 왔던 것을 꾸준히 연결시켜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79페이지에 나오는 8장의 복음에 관한 뜻을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뭐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갖고 실천을 통해서 중용의 원체 덩어리에다가 자기를 연결시켜서 다시 말하자면 사색이 시작했던 것이 부처님의 경기까지 연결되는 것과 같이 염념상속해서 절대로 사색에 관한 사고 정신적인 노력과 그러면 현실에 옮기는 실천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데가 여기 말하면 복음 가슴에다 간직하고 쉬지 않고 정화선생님 하신 것처럼 장자부라 주무신 것도 없이 쉬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 항상 해야 할 일에 관한 절대 사명감 하늘이 준 천명을 간직하고 있는 자세를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앞에까지 8장까지 있어서는 전체를 항상 끊임없이 한 덩어리로 모아서 공부해라 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 공부하는 것이 하나 얻어졌다고 할 때 9장에서 91페이지부터 이루어진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중용이 이런 것들 다 넘어서는 완성되어진 근본적인 가치 총체, 본체, 목적이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지위를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입 부분이라고 본다면 뒤에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중용의 자체, 중용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자면 그 앞에 중용에 들어가기 전까지에 있어 도입 부분에 수없이 많은 공부했던 과정과 그것과 중용에 들어갔을 때 중용 실천 과정과는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바로 9장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9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9장을 제일 처음에 원제를 보자면 천하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들도 엄청나게 큽니다만 그 속에서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나라 갖고 있는 엄청난 큰 재산들도 다 공평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며 가균이다. 누구는 무지하게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한 것 같지만 그때는 실제 딱 핵심을 나눠놓고 보자면 각자 조그마한 것을 다 나눠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가균야라면 다 찢어 나눠갖고 백성들 한 사람한테까지 다 자기 몫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가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엉터리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 각자한테로 다
평균을 나눠준다면 대한민국 그 각자 꼬맹이들이 예를 들면 양동시장에서 거지 노릇 하는 사람이 받아야 먹과 지금 이병철 이건희 하고 그 새끼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개인들이 받고 있는 법과 탕탕 털어갖고 가령 각자한테 평균치를 내준다 하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거지와 대통령과 예를 들면 윤 대통령 각시 김 여사와 탕탕 털어놓고 있는데 개인들이 받아야 먹지는 평균 먹지는 얼마나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면 가균냐란 말은 일단 중요한 뜻으로 보자면 전체 다 똑같이 나눠놓고 봤을 때 개인이 받아먹어야 할 몫은 얼마겠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요한 뜻을 가지고 생각해보자면 백성들한테도 다 똑같이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똑같이 나눠준다 할 때 각자가 받아야 할 각자의 평균적인 몫은 얼마겠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은 아니고 원래만 있는 것들 다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러다 보면 나눠줄 수 있다. 가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적어도 출발점에 있어서만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 총 국민 총생산이 얼마나 온다면 그 부를 각자한테 나눠 본다면 개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개인들 평균 국민소득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때 평균 국민소득은 사실상 제일 밑바닥에 있는 국민소득하고 제일 부자하고 사이에 제일 잘 짠 놈 엄청나게 권력 주변에 있는 국민소득하고 그 차이가 편차가 얼마나 클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것이 여기서 가균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각자 문제는 전체 국민소득 GDP도 다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보자면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무력 앞에 위력 앞에서도 저항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인으로 칼 들고 눈앞에 협박을 하는 속에서도 당당히 거기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칼국에서 가답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다니면서 춤출 수 무당들보다 그 칼국에 춤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처럼 다 아무리 벼슬 높은 벼슬 자리를 줘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대통령 자리도 아니면 대통령 밑에서 검찰총장 자리도 버릴 수도 딱 끼워놓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은 중요의 근본 뜻을 생각해 볼 때 자유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항상 하나하나의 행동을 선택은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항상 중용의 근본 뜻에 다 맞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중용의 근본 뜻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면 중용이라는 것은 중용을 모든 분야에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중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중용을 배운다는 정신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한 건 갖고 두 건 갖고 하면 예를 들면 전 대통령 이부에다가 저한테 떨어진 사람 0.7% 차이로 떨어진 사람 잡아갖고 불러다 갖고 조사해갖고 감옥살이 보내서 행사를 하고 그런 것들 갖고 자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체적인 균형 속에 있어서 조화를 가진 중용과 관계를 생각해야지 하나하나 갖고 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전체 이긴 뜻은 그래서 말하자면 가균야를 뜻을 다시 그 뜻을 보자면 공평한 입장에서 중용을 접근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중용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중용을 이름 핑계로 하나하나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얘기했던 것은 세상의 제9장에서 보자면 원래 있었던 지금 교재 보면 구장은 여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천하국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다 정성들이면 나라 다스리는 것은 자기가 하는 동안에 공평하게 할 수 있고 잘하면 된다고 하다가 중간에 못 얻을 수 있지만 그래서 가균냐 나라를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장록 벼슬아치 그 벼슬자리에서 받아먹는 엄청나게 받아먹는 월급 봉투 장록도 벼슬과 벼슬에서 나오는 거기서 국가로부터 받는 녹도 이것도 다 공평하게 받을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들도 다 버려버리고 나 그거 안 받고 나 본연의 입장으로 갈라요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별로는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협박을 받고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죽여본다고 하고 지금 벽이 새파란 번쩍번쩍하는 칼날 갖고 목을 빗듯이 보고 눈앞에 할지라도 난 그 밑에서 해라는 대로 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해. 그래서 그 내용 뒤에 보자면 그 속에도 나 갈 테야. 나 칠라고 쳐라. 그러고 돌아서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말하는 칼날 앞에서도 배철같이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자기 할 길을 당당히 걸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선택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전체가 모아져 있는 중용의 뜻은 실제로는 완전히 다 모든 세상이 다 중용을 되도록까지 이상 국가를 만들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그래서 중용에 관해서는 하나하나 부분 저 잘한다고 한 것에 도취하지 말고 전체의 인류 공동체가 다 공평하게 중용이 이룰 때까지 한다고 한 것을 목표로 생각한다면 그 문제 갖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예를 들면 이재명이 치는 것만 갖고 목표를 두지 말고 이상 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생각해야 한다.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짧은 내용이 제 9장에 있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딱 원전에서 보자면 한 줄 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중용 가학이나 부분에 써져 있는 것이 한 줄 써져 있는 것입니다. 천하 국가를 공평하게 달라고 그 다음에 벌새나치들도 그 집착하지 않는 것도 그 다음에 압력 목숨을 노리는 죽음을 뺏으려고 하는 협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류 공동체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지구상에 있는 공동체들이 공평하게 되도록 하는 중용을 이루게 할 때 이 중용적 이상 세계를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원전에서 나오는 이 한 줄 되어 있는 자활 한 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국가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별세라치들도 버리고 감투 같은 거 안 쓰고 월급 반환해볼 수 있는 것이고 거지들 줘라 빈민부다 줘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나를 죽인다고 살린다고 해서 협박을 해도 지금 하려고 어쩌나 모르지만 이재명이한테 죽인다고 해도 나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 버틴다고 말을 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다 여기 있는 대로 말하자면 대진 18원 칼날을 갖고 목을 질때기 한다고 할 때도 그 속에서 가둬야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 칠테번 쳐봐라.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은 개별적인 관계고 총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중용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인 조화를 이룰 때까지 중용을 생각해야지 부분에 있어서 기세를 올리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한 줄로 써져 있는 세상의 제9장 가균이라고 하는 중용 장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해서 여러 번 갖고 안치기만 무지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제가 입고 갖고 오려고 주소가 갖고 오려고 하다 보면 그놈 하나를 짊어져 버리면 요 보다가 차빠르지게 생겨서 나도 보고 심지어 5편까지 빼고 왔습니다만은 중용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은 뭐냐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다 간직해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공자님께서는 제9장에 해당되어 있는 가균편 한 줄 써놓고 그것을 중용의 제9장이라고 33장 중에 제9장 하나 한 줄짜리 작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만 가균이라고 쓰였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를 또 다시 한번 공부를 더 해보자. 그 후에 수학들이 그 뜻을 실천해서 만들어낸 내용이 바로 두 가지 장으로 만들어냈던 제9장의 내용이 해당됩니다. 이런 것까지 설명하고 좀 쉬랍니다. 9장의 제1절에 보자 뭐냐면 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목 91페이지 그 해독편의 1보 있죠. 중용이라는 것은 극치성적 표준입니다. 중용이라는 건 전 우주를 연결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의 부분들은 다 그건 끝자리가 가장 정밀하게 그 말이죠.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어느 부분만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 치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표준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용이라고 한 것은 그냥 큰 뜻으로 보면 우주 한 덩어리 천명지성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이 중용의 근본들을 보자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작은 알갱이가 전 우주와 연결되어진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극치
철저하게 치밀하게 그렇습니다. 극치성 철저하게 치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번역이 말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거 나도 지극히 치밀하게 말이에요. 지극히 치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하고 있는 법칙과 맨다고 법과 정의가 떠들고 있는 모치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봐도 그것은 특히 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했던 것들 전체 범죄로 몰아가고 치려고 한다. 현재 몰아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대통령 했을 때 일이 그렇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봐는 그런 걸 비교 철저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려고 할 때 지금 몰아치고 있는 현재 법과 정의 실천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대로 철저하게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잡아치는 데까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국가 전체가 치밀하게 짜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중용은 작은 알갱이부터 시작해서 전체까지가 다 철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건 뭐냐? 철저하게 우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다. 그 철저한 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기만 엄청나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말하자면 주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기이론에서 우주는 이로 다 이루어져서 철저히 이가 이루어져 이가 근본이여 그래갖고 이를 막 떠들기만 함으로 해서 이를 이해한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관한 철저히 실천적 체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감히 접근도 못하고 그 원리의 정통성만 가지고 주장해서 이것이 바로 말하면 이가 내 것이요 우리 것이요 나는 이를 충성해 그래갖고 그 이름만 따려고 하는 데가 지금까지 한국 민족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용이라고 한 것은 알아둬야 할 것은 아무리 작은 알갱이일지라도 여호와에 의해서 하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어떤 것도 하나도 어영부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면 극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주의 어떤 부분도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치, 아주 지극히 치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거기에 이루어져 있는 기준이 뭐냐? 그것을 각자를 연결시키는 그 구성 원리가 표준이 바로 말하자면 중용의 핵심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중용은 극치성의 그 표준이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극치성에 관한 것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극치성에 관한 설명을 읽다가 보니까 아주 새벽에 답답해서 못 봤습니다만 같이 분석해갖고 끝까지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서 일단은 무엇인가 한 얘기를 하겠구나 싶어서 오늘 지금 중용에 관한 제1절에 관한 극치성에 관한 문제와 그것을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표준이 되어져 갖고 대책이 되어져 가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극치성의 방향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굳이 말하면 두 번째 93페이지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중용의 도는 뭐냐 하면 뭐라고 마찬가지냐 대증 다약 병 걸린 사람을 치료를 위해서 그 처방을 해준 것이죠. 병의 증세에 딱 알맞게 약을 내갖고 그놈에 맞추어서 꼭 거기에 필요한 정도에 알맞는 약을 대해주는 것이다. 그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중용의 도리는 뭐냐면 총체와 균형이 되어져 가는 구체적인 목적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중용은 구체적인 목적성을 통해서 구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럼 총체 전체와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어떤 것도 다 여기는 치밀하게 연결되지 않는 개념이 없다 하는 것이고 특히 중용에 의해서 치유 방법이라고 하는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긋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쳐나가는 대증적 하약 그 증상 아픈 병의 증상에 딱 맞춰서 약을 지어주는 하약이 약을 지어주는 것과 같은 방법이 중용의 도리다. 중용을 통해서는 바로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을 고쳐서 전체가 조화되게 돼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신 말씀이 중용이라고 하면 뭐냐, 뭐 큰일 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우주 아까 얘기했던 치밀하게 짜져 있는 대로 극치적인 관계 속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떼어와서 고쳐서 인류 공동체를 혹은 생명 공동체를 균형이 맞도록 하고 기능이 잘 되도록 하고 있는 데가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여기 9장은 아주 짧게 설명되어 있는 국가도 다스리고 벼슬아치도 나누고 그 다음에 지금 협박 공간에 대해서 당당히 나가고 한 내용들 바로 뭐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우주 균형 속에서 인류 공동체의 인간 관계의 균형, 불균형 속에서 그놈을 하나하나로 고쳐가지고 균형적 체제로 바꿔 나가자 하는 개별적 문제고, 다 고칠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병든 부분만, 아픈 부분만, 깨진 부분만 가서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갖고, 그것이 말하자면 대진적 처방을 해갖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약을 지어주는 것이 여기 말하는 중용적 공부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기 9장에서 설명하려고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원칙 부분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좀 치고자 합니다. 원전 공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완 천하의 국가, 천하가 모든 사람들한테 모아서 하는 국가가 이루어진다. 가능한 것은 뭐냐? 가능하면은 그 백성들한테다가 공평하게 균등하게 굶어 죽은 놈 없이 얼어 죽은 놈 없이, 그 다음에 한섬 살살 놈만 배 터지게 먹어갖고 병으로 잘 먹어갖고 병난 놈 없이 공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것을 위해서 이 균형은 가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나라 공동체는 가균적인 문제가 필요하고, 벼슬아치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너무 남으면 다 감투를 버리고 본연 입장으로 조용하게 돌아오기도 한 것이고, 현재 칼을 들고 목을 베려고 하는 협박 공간하는 놈, 깡패를 한다거나 조직에 대해서도, 권력 조직에 대해서도 자기로서는 당당하게 나와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네가 나 죽이려면 죽여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대로 가답지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개별적인 관계들은 전체로 볼 때에서는 다 개별적인 관계들이 총체적으로 균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말하자면 개별적 관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관계가 균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뜻이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여기 제2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럴 때는 관계가, 구체적인 관계가 균형이 깨져 있는 놈에 대해서만 항상 그놈을 짚어가지고 병든 놈에다가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증상 조사를 해보자. 그 대증, 그 말 병이 어디가 걸렸는가 한 것을 이 조사를 해갖고 검사를 해갖고 병의 증세에 대응해서 처방을 해야 한다. 처방이 뭐냐면 거기에 병 증상에 대응하게 알맞는 처방을 내는 것이, 다시 말하면 큰 중용 질서를 헤쳐나가는, 다시 말하자면 중용 부분이 뭐냐, 부분에 대해서 균형이 깨져 나가는 것을 골라가지고 총체적 균형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이 균형이다 하는 얘기를 중간에 설명한 것이, 문장은 한 줄밖에 안 되지만 간단하지만 여기 가균에서부터 그 다음에 백인 가다보고 그 다음에 중용 난두고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용이라고 하는 전체는 균형이 되어야지만 전체 균형은 항상 깨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에 들어가서 치료 약 처방 어렵게 조사해가지고 대응해가지고 그것을 대응해갖고 처방해가는 방법을 통해서 총체적인 균형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일단 중용에서 가고자 하는 해결 방안에 관한 제일 쉽지만 간단 같지만 총체적인 응용 원리다고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얘기해서 일단은 여기까지로 해서 앞에 부분을 연결해서 관념적으로 설명해놓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설명했냐 한 부분은 이제 극치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설명하려고 한 부분은 여러분 다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다시 설명을 좀 이따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그 9장까지 8장까지 왔던 내용들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중용이라는 뭐냐면 총체적인 균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을 일단 보고 총체적인 균형이 깨진 부분을 개별적 추리를 통해서 고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기본 방향을 잡아놓고 좀 쉬었다가 본안으로 보자 생각합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은 말하자면 이 내용들도 보자면 다 부분 진짜 달라져갖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데 묶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자신도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나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 5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사님, 기자님, 이 부분 이렇게 그때 보살펴.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 앞으로 다 엮어가 막 많이 흔들어 버리니까 맞더라고요. 그렇게 보이게 요것만 한번 절대 버리죠. 내가 엄청 던졌어요. 차가 등록이 안 돼갖고 기사님한테 그냥 6,000원 내고 갔네. 그래갖고 저도 8,500원 했는데 어제 이제 가서 물어봤거든요. 혹시 똑같은 상황에 혹시 자기도 실수했으니까 벌어지면 올라와서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 뭐 여기 와서 해주라고 다시. 예, 누르고 차를 한쪽 빼놓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얘기하면은 뒤늦게라도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나버리면 그다음에 그렇게 그러지. 노래에서 굉장히 나왔던 그래서 아침에 이야기했어. 예, 변증법 부분에 관한 잘했습니다. 방법도 다 써요. 여기 확인을 했는데 예, 별로 그 아가씨가 별로 신통방통하지가 않아. 웃겨가지고 그래. 그 전에 계신 그래, 분은 진짜 알아서 기억보다 여기서 살라는데. 새로 오신 분이라 예, 형님 한번 얘랑 주의를 한번 박동호 들어주십시오. 선생 그 예, 논리학 예, 있죠. 알겠습니다. 일반 논리학. 저 일반 논리학이 아주 귀찮게 같은 일반 논리학이 있고 있고 하는데 다섯 번 있고 나니까 아주 문제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성과가 딱 나오더라고. 그것은 내가 중앙 근데 그것이 박동훈 선생님이 동양철학 서울대학교 철학과 선생님 때문에 동양철학 서양철학을 연결시킨 작업을 서울대가 그냥 뭐 했거든. 근데 실학은 처음으로 실증적 과학적 방법이 예를 뿐이만 방법의 기초가 정리는 안 됐다고 해요. 실학이. 왜냐하면 물리학의 기본 이론이 기본 원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그때만 수준이. 그때 이제 비로소 실학이 들어왔지. 과학적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그로 인해서부터 이제 우리 수준이 실학 동양만 관념적으로 했던 것이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잠깐 일어나서 약간 거렸어요. 괜찮아요. 아니 떠들다 보니까 요거 신분들 여기까지 다 됐죠. 박종훈 선생 일반 논리학을
아마 중앙도서관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별로 안 뜨고 와요. 한 200페이지나 됐고요. 좀 복사해갖고 그냥 읽어보면 안 돼요. 같이 읽어가면서 그 논리적 사고 체계가 일반 논리하고 이러니까 다 들어있거든요. 형님 혹시 데카르트에 관한 읽어보셨어요? 오늘은 이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만 설명하더라도 오늘 이제 기본 목표는 달성이고 네, 나가 미안하지만 나 이나가 치는 게 뭐랑 잠깐 있어. 이 선생님 저번에 이후로 선생님 그 논문 몇 번 드렸던가 봤었던가? 네, 2번 봤어요. 그 한번 읽어보셨어? 2번이나 봤어요. 2번이나?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대? 네, 그좀 구멍이 같이 네? 무료라고 해서 네. 물품보다는 좀 싸하더라고 그게 무료라고 무료 사상이었고 좀 싸하고. 그분이 이제 나는 이제 그분한테 개별적으로 지도를 받은 것이 뭐냐면 직접 사정한 게 아닌데 나 이쁘라고 해서 이제 불러서 나 가서 적어도 단군 사상이 세계 3대 종교를 다 모아갖고 세계와 세계 통합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어가 한자가 하나. 그 하나 쪽에서 천지인을 통합하되 네, 하나로. 그것이 그 자체가 어디 갔었는지 하나 통합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그 대목을 내 말 그 대목을 보셨냐 그 말이다. 네, 한자. 따로 놓지 않고 갖고 그 책을 아까 그 두꺼운 한국 사람 그 대목을 대충 보다가 이제 보고 나서 오늘 이렇게 좋은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목을 바로 보시니까 여기서 다 붙이면 사진 붙이면 하면 되지. 그것은 남북 간에 있어서 이것을 동지를 시키자. 이게 한 사람은 하나가 없어. 아니 근데 그 말씀은 제 말씀 드렸던 것을 딱 그냥 뭐 보셨다고 혹시 좋아서 내가 그 말이에요. 이번 중이셨어요. 하세요. 그 이유로 선생님 논문 내가 독사해 준 거 있지 않아요? 보셨는가? 저기 정신아 다스 환디 이제 그 어려운 거 아니라고. 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뭐 생각한 것은
묘합이더만 묘합이 네. 묘할 묘자하고 합사 네. 묘합이 묘자는 그 기교적 용어인데 그 묘합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것은 그 이렇게 일부러 쓰려고 애를 썼는지 아니 내가 뭐 지금 말하면 따로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뭉쳐서 하나의 생명이 흘게 하는 방법으로 와야 한다. 그렇게 뜻을 정말 묘합을 묘한 끝이죠, 묘가. 이거 일면을 봤어. 하여튼 나 형이 그거 보셨다 이렇게 좋아하는 얘기. 재료는 다 읽어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모아서 각자 읽어갖고 발표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는 모임을 창설하는 멘트가 딱 맞습니다. 저 고려대학에 지금 학풍을 만들었던 중요한 고려대학에서 공자 맹자 통합해갖고 고려대학에 유학취재를 만들었던 양반이 이무영 선생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무영 선생이 만든 것이 뭐냐면 논어 맹자와 한국행정학이라는 내용의 설명이 있다고. 거기서 보는 이무영 선생의 공부한 법에 의하면 당시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한 20명, 30명 모아갖고 거기서 한 주제 갖고 단체 한 3시간씩 토론하고 끝내. 그 대목을 보면서 3시간씩을 빡세게 토론하고 얘기하면 반론시키고 또 토론시키고 해갖고 그 풍토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고려대학의 좀 민족학 학풍 그 토론을 시켜야 머릿속에 남어. 네. 한만 강사가 훌륭해도 자기 혼자 말하고 밑에 사람 그 수업 끝나면 이제 가보면 듣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남아 머릿속에. 자기가 이제 말을 하고 아 내가 그러니까 토론을 해야 그 대목을 머릿속에 좀 남아. 이무영 선생님 글을 읽다가 본 게 우리도 그 공부하고 토론하고 팍 터지게 싸움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화해하고 다시 풀지 않은 그 대목이 있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난 그래 근데 지금 현재 화서형 형하고 나하고 한번 팍 터지게 싸움 한번 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서형한테 지금 약을 이거 도전장 비서한 것이 뭐냐면 세계선정 감독 때 그거 본 것이 일부러 한 거죠. 저는 감동적인 게 한루가 사람을 하나로 딱 네. 만들었어요. 네.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 소량하고 합쳐져가지고 아. 천인이 천년 합의죠. 일치가 됐어. 그래서 그 당군 신화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 우리 중국 역사를 보면 거의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인 건 천인이 합쳐서 이렇게 인간 세상을 만들었다. 그게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 예, 그대로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하면 곰하고 그렇죠? 호랭이하고 한우가 그- 사람 한 일치가 된 거예요. 저그 뭐도 마늘하고 뭐도 먹고 네. 정신 차려 했는데 성질 그건 너무 못 참고 천물성 있는 곰은 아름다운 여인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아니하고 결혼해갖고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한점 여인. 그 다시 말하면 그대로 그 하늘하고 하늘하고 그 인간하고 지금 변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땅 기운 속에서 나왔던 곰이란 나라는 호랭이 중에서 이제 사람을 바꿔진 놈하고 결합해갖고 거기서 나온 새로운 다시 뭐 우주통합 내지 지구통합의 상징적 존재가 한금이란 말이요. 단군 왕금이란 말이요. 그대 뭐 갖고 설명을 해갖고 애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중국을 넘어선 우리가 인이 번이다 하는 입장을 맹자가 설명하고 인이 번이라는 입장은 역사의 근거를 이론적으로 짜내느라고 애를 쓴 대목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당무신화 그것도 요 이제 사학계에서는 그 호랑이 곰이 이제 곰족 호랑이족 네. 이제 여러 그러니까 구족이 있었는데 또 곰을 이제 승사하는 족이 있고 자기 이름이 곰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랑이족인데 그 곰족과 호랑이족이 이제 나눠졌던 것이 말하자면 결혼에 의해서 화가 되고 거기서 난 것이 당군이다. 그렇게 또 이제 그 합리적인 상학자들은 말하더라고. 그 말도 보면 그 말이 더 합리적이지. 그 단문시라한다거나 옛날 고대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조그마한 책이 모아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사해갖고 다 나눠드릴 수는 다 생각이 드는데 좀
공부가 좀 같이 이루어진 풍토가 된 다음에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신화나 아까 이제 이런 뭐 중용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상황에 어느 정도 인지능이 어느 정도냐는 생각하고 상상을 해야지 곰 호랑이만 이것을 꼭 머릿속에만 담아보면 답이 안 나와. 어떤 쪽이죠? 이렇게 이제 늑대도 있고 이런 거다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지배적 생명체 집단들이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지고 하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짓을 만들었다는 의도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지만 천인합의설적인 입장으로 아까 병승 중요한 제일 처음에 나오지 병승 한꺼번에 하늘 뜻을 병승 천명은 한꺼번에 타협해서 받아주자 하는 내용으로 받아줍니다. 다시 시간 좀 맥혀서 91페이지 제2 해독편은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냥 벽 천둥 쳤나 하고 일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체 어려워서 저 나름대로 끙끙 앓고 해봤지만 그전 같으면 거기다 여기다 뭐 써놓은 것이다 논리적으로 딱 준비가 됐는데 지금 이제 미련자고 잊어버려. 바로 봤더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하 이제는 너무 내년부터는 이제 공부하더구나 한 급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제목으로부터 보면 기본적인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중용이라고 한 것을 중용은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극치 작은 것들과 각한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지고 다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진 극치성적인 표준 가지고 중용이라고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중용으로 보자면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각 작은 구체적인 관계성, 알게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상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중용원 시 극치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준을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용원 전체가 개별적인 구체적인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중용지도는 시 1개 중용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개 제 아문 신변 전개 출발점 보자면 예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내가 있냐 없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내가 인식하냐 않냐 얘기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철학에서 기본적 입장은 코기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르고 숨 그렇기 때문에 난 숨은 존재한다는 뜻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저께 저 생각하고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염림상속으로 연계되어 갖고 모든 문제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바로 우리는 여기 뭐냐면 개개인들 문제, 나 문제, 당신 문제 연결시켜 놓으면 그것들이 다 실은 연계되어진 것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말하자면 인류가 이런 모든 학문이나 밀폐를 이루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개체성과 개체성을 연결시키는 사색, 사고를 통해서 코기투스라고 하는 생각, 사고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신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는 어디서부터 얘기냐 내 몸뚱아리에 있는 데서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문이 존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시 1개 아문적 신변 존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명명상 시작에 내가 작은 것이 아문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금강에서는 아상 제일 먼저 문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자기에 관한 집착하는 생각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관계로서만 생각해야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찌거든 간에 생각 기준은 출발점이 뭐냐 하면 원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문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가히 실행적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하면 나같이 똑같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같이 한꺼번에 가히 실행정. 무엇을 한꺼번에 할 것이냐 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들 보통 사람들과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단지 뭔지 어떻게 됐냐면 단 동시에 그 사람들 한꺼번에 아까 이미 실행한다고 했으니까 가히 동시에 타는 시, 일개, 시모 나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자면 똑같은 것 같은데 다 각자가 다 개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깊은 여러 가지 변화와 가변적 내용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하자면 타시, 일개, 시모 깊은한 말은 변화하고 바꿔져갖고 포용하고 또 섞어지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모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그 기능의 내용을 나눠보자면 신해행증 믿고 생각해갖고 그럼 실천해갖고 그 믿고 생각하고 실천했던 한자를 다 모아갖고 여러 가지로 비추어서 총합한단 말이에요. 신해행증 그 증은 뭐냐면 증명을 증자는 단말로 하자면 총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그 말 그렇구나 하고 처음에 듣고 그 말을 믿고 안정으로 믿고 그렇게 듣고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해 봐갖고 그 다음에 느껴진 것들을 전부 종합한다 그 말이다. 다시 자꾸 잔소리 같지만 신해행증이라고 하는 불교 방법 내지 수행 방법에 해당하는 화엄사학과는 그것이 바로 말하는 변증적 사고의 가장 기본적 출발점입니다. 신해행증이라고 하는 네 가지 단계에 의해서 이것인데 그러다 보면 무궁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신해행증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개체인 것 같지만은 무궁진 끝도 갓도 없이 다 진짜죠. 다 한 힘이 궁진은 다 한다는데 무궁진 끝도 갓도 없이 생각이 끝나지지 않는다는 뜻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체성은 신해이다 보면 끝나지 않는 게 무궁진 자척자 밑에다가 저 두 개 찍은 자가 말하면 다 하실 줄 아니까 그 진짜를 반짝 뜻을 생각합니다. 끝도 갓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로 묶어져야 한다. 그래서 번호를 저는 나름대로 써봤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대로 암은 신변적 존재 거기다 1번을 쓰고 그 다음에 암은 보통인적 실행 거기다 2번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합쳐갖고 동시에 타시 일개 시모 그것들은 합쳐지면 시모 여러가지 그 내면적인 중층적인 변화가 안에 들어있게 되니까 시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모 속에 무엇이냐 하면 끝도 같은 변화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뭐냐면 무궁진이란 말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진다는 뜻이 무궁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궁진까지 연결 들어보면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때 우리가 점점 깊어지면서 끝도 같아진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가히 포용 우주 만물간적 중간도리적 일대대로라고 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해야 할 말하자면 중용에 사고해야 할 총체적인 관계 요소들을 거기다가 짧게 말하자면 가히 포용 우주 만물간적 각종 도리적 일체대도 속에는 존재하는 거 다 들어있습니다. 짧지만 1분장수 얼마나 듣는가 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제일 많이 듣는 거 뭐예요? 우리가 그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주예요. 그 우주를 뭐라고 설명한다고? 시간과 공간의 최대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이죠. 예.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는 우라고 하는 지부자는 무엇이요? 지부자는 공간이요. 집주자가 시간이요.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속에서 그것만 있을 것이고 그 속에 알겠는데 다 연결되어 있어. 이런 다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려고 아까 봤던 것이 그것이 연결된 문제로 봤던 문제들이 그 뭐라고 하냐면 극치성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철학적 사고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내용이 여기서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 때려놓고 그냥 다 얼렁뚱 가버리면 하나도 잡도 못하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 봅시다. 그게 뭐냐면 모든 여기 존재하고 있는 천지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무한한 시간, 무한한 관계 속에서 우리 그 만물 간 과거에 존재한 만물 간 관계를 다 연계시킨다 말이에요. 허용한단 말이야. 묶어가 연계시킨다. 그것은 어떻게 시키냐?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것들을 작동 도리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도리를 그것을 쉽게 말하면 주자나 태계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다. 그러면 그 말을 거기서 이라고 설명했다고 해서 이란 말 때문에 그 문제가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에 관한 구체적인 상관성이 다 그 이란 말로 이해가 됩니까? 안치기 현대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란 거지. 그러나 그 이란 말 갖추고서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생각이 물질이 됩니다. 그 일반적인 음주적 설명일 뿐이지 구체 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것을 설명하거나 최근에 공식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석해갖고 연결하면 거기다 가변성까지를 붙여서 설명하려고 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학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 과거에는 그렇게 이런 내용 방금 얘기했던 것들에 관한 방법이 없으면 관념적으로만 도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도통이요. 아무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보면 어디까지가 적당하냐, 그 어느 정도 지나쳤냐, 틀렸냐 문제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무한한 가능성들을 함께 구별해갖고 변화까지를 포용하려는 것이 거기에 내용된 또 개념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불확정적, 가변적, 그 다음에 변화성이라고 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변화가 얼마나 변화냐, 그것들이 아주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문제는 돌연변이라고 것들이 연결되어 있면서 이것을 새로운 이론으로 설명한 것이 상대성 외에 상적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에서 나오죠. 상적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원수가 다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다시 말하면 내 녀석에 저석에 저기 들어있고 일미중중 함시만 다시만 우주 속에가 이 작은 알갱이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고 이런 서로 상관성에 관한 문제를 사고 기준으로 설명한 대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상직성이라고 합니다. 상관성을 넘어서 다시 상직성이라는 것은 이 다른 요소가 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다차적인 복잡한 사고에 관한 틀을 말하자면 상직성이라고 합니다. 상직성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자면 예를 들면 여호와 속에가 사탄이 같이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요소들까지를 연결시켜 갖고 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연변이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무리가 원수같이 싸우다가도 지난번에 영정 진주왕직이 나왔죠. 싸우다가도 서로 간에 마음이 터온 순간에 동지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전히 이거도 저거도가 그냥 태계하고 일고고 완전히 딱 원수가 딱 저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깜빡 마음 열으라고 보면 한 덩어리가 되었단 말이다. 이런 것들까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는 이와 같이 타차원적 가변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근래에 와서 일단 방법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스님들 중에서는 우리 정확한 스님께서 가장 아주 깊이 그 분야를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말하자면 부처님법이 바로 이제 막 들어온 중이 깨닫고 생각하다 보면 그 마음이 파딱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 법도가 마음속에 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가변적, 불확정적 가변적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내부적, 내재적 발전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내재적 발전성 속에 내재적 모순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현대에 나온 다차원적 변증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적당한 필요한 대목만 써먹어버린 방법 갖고는 어렵지만 그 문제에 들어가려면 힘도 온 연구가 돼야지. 그것을 연결시키는 기본적인 방법의 기초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연합 서울대학의
철학과 만들었던 박종웅 선생이 설명한 일반 논리학에 나오는 대로 보자면 논리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서양 철학에서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 있던 논리성, 로고스라고 하죠. 논리성, 로고스에 의해서 철저한 합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로마가 발전했다고 했지만 로마는 그리스 로고스를 전제로 하고 있는 논리성, 합리성을 못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척 하고 있는 로마도 학문적 기초 위에 철학적 기초에서는 그리스를 발전이 때마치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 로고스, LOGOS,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맹자나 중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고스를 논직성이라고나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논리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모든 문제를 전부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맹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4단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내용, 인이익이 연결된 맥으로 출발했는데 그 네 가지 못된 말버리에 이런 지적한 내용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다 말하면 밑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논리학에 설명하고 있는 하지만 로고스 말을 안다. 말을 안다. 그래서 치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다시 말이 단서가 돼서 미안합니다만은 92페이지 본문 우리 둘째 주에 있는 대로 보자면 가히, 포용, 우주, 만물난적, 각종 도리적, 일대 대도라고 하는 소개가 중용이 포함되어야 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몇 개 안 되지만 그 소리가 전체에 있는 관념적인 인문과학적인 내용들을 저기다 다 포함시킨 내용이 여기에 몇 개 안 되는 개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적에도 이것들 다 하나로 포함된 이게 대도 속에는 무엇이냐면 이 적에도 이 대도 속에는 요것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재료 요거 빠진다. 무엇이 빠졌냐면 이 대득 천지의 대득 한 화합되어 있는데 천지 화합되어 있는 데서 불능 포용 이외 천지 화합되어지려고 한 데는 화합되어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화합되지 않을 것 왜 시작되기 없는 것, 즉 들어와서 천지 방금 얘기했던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못 들게 막아버린 것이 설명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 있는 데로 보자면 대득 천지가 한테 올리게 하는 데 대해서 불능포용 이외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요. 불능포용 이것들 이외를 불능에 들어와서 안 될 것들을 제외해버린 것들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아까 얘기했던 천지 우주 만물의 각종 도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것들을 빼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못된 것들 와서 빼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나면 여기에 실행 기회적인 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이 서로 이루어져서 실행 기회해야 하는데 서로 실천되고 움직이고 작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실제 아주 못된 것들 빼불고 조금만 챙기려고 하다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이다, 흔난이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서 다시 말해 우주 속에서 통합되어져야 할 것과 빠져야 할 것과 관계를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서론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여기 말하자면 극성적인 그게 분단을 나눠 보자면 짧지만은 중앙지도 거기서부터 세 줄 밑에까지 오면 말하면 재료 대득 천지 그쪽 나왔던 거기까지 세 줄까지는 이 전체 편에 나오는 제1편 기승전결의 기축구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자님은 어떻게 보셨냐 하는 것을 공자님이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자면 소위 그러므로 공자께서 설명하시기를 소위 공자설을 설명하는 것을 거기다 붙여서 어디까지 2번을 쓸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까지 2번을 쓸 것이냐. 있고 또 있고 보니까 일단은 문단을 어디까지 붙였냐 하면 이것은 중용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와 이 기본적인 아까 말한 우주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문제와 구별해 나갈 것이 어디까지 보냐. 그것이 92페이지 6에서부터서
넷째 줄까지를 일단 넣고 중용원시 극치성 정적 표준이다. 중용원 들어가면 중용 자체의 극치성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일단 앞에 다 모아야 할 것과 구별을 하다 보면 여기서 넷째 줄, 다섯째 줄인데 92페이지 중용원시 극치성적 표준이다. 극성을 가지고 중용이 조합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일단 구분해서 91페이지부터 시에서 92페이지 위에서부터 넷째 줄까지를 제2문단으로 봤으면 썼다. 그렇게 구분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그래서 91페이지 제2문단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소위 이에 관해서 그래서 이과관계를 연결시키는 개념이 이제 소이니까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 국가의 가균냐 세상에 사람들이 맨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예를 써서 만들어 간다면 공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쉽게 말하자면 중요한과 같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 빼놓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쉬운 것들부터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천하국가는 1번 가비냐 1번 넣고 그 다음에 장록은 가사야 작은 벼슬아치 작자고 벼슬아치한테 나눠주는 국가 나눠주는 월급 봉투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장록은 벼슬아치가 받는 국록은 그것은 가사야 지가 정직한다거나 너만 죽기로면 자기 안 받고 사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록이야말로 사양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용에 관한 뜻은 마음대로 사양할 수 없다는 뜻을 설명하려고 지금 대조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인 새빨간 하얀 새빨간 새파란 18번 칼을 들고 목을 빌려고 할 때에도 그 밑에서 다 당당하게 가둬야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협박 공간에서 정신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래 뭘 백인에 가둬야는 3번을 쓴다. 예, 당당하게 네가 이 개인 입장을 네가 자유를 정신적 자유를 가지면 될 수 있다는 것을 3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용은 불가능이냐. 그렇게 네가 국록도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주어져 있는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을 연결시키고 있는 중용적 원리를 네가 단히 마음대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중용 속에는 너무도 많은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속에 관한 요소를 보자면 뒤에 보자면 지용일에 관한 것도 나오고 그것도 나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용이라고 하는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갖는 것을 보자면 개별적인 조화 수정에 관한 문제들은 차원이 다른 어려운 문제라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자면 아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7위 국가적 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7위 국가, 나라를 7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가이, 7위, 천하 그 원리를 확장시켜 놓은 사람이 살고 있는 여기 천하라고 한 것은 말하면 온 천하 뜻은 아니겠죠. 더 넓은 세상도 다스릴 수가 있기는 있다. 그러지만은 병불난 이 나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별로 어렵지는 않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는 각자가 이루지 그 내용을 연결시킨 나라 다스리고 세상 다스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 문제가 처리되는 속에 뭐냐면 각자가 각유치 마음자리를 가지고 심지라고 하는 뜻짓자는 마음심자인 마음자리 심지라고 하는 마음 줄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연결시켜 보랍니다. 각자는 이는 사람마다 다 자기 뜻이 있어. 마음이 있어. 근데 마음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옳은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연결시킬 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판단한다고 하는 인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의 의지와 실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를 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어찌겠거나 말거나 하는 실천 의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실천 의지 있는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 아까 앞에 인의의지의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들었던 대로 인식의 차원과는
다른 것 인식 차원 물론 기초가 됩니다만은 지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바로 뭐냐면 실천 의지라고 하는 이것은 지켜나가야겠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이기 이런 데서 보자면 인식만이 아닌 이가 아닌 기 이거 지켜나가야겠다고 하는 의지 요소가 있다는 대목에 있어서 태계가 설명하시고자 했던 기의와 문제보단 한 단계 더 강한 이것은 실천해야겠다고 하는 사명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다시 들어가서 보자면 명천내 금리 고관 다음 날은 명천이라는 말은 다음 날 안도 되고 밝은 날 안도 되고 당당한 시절에 때가 됐을 때 때에 알맞춰서 금리 고관 얘한테 벼슬자리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 고왕자 그 고공자 그러면 벼슬자리 준다면 벼슬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에너지 자원들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닥쳐서는 너한테 벼슬도 주고 벼슬 자리에 일 시행하기 위해서 너한테 이 급여도 돈도 줄 수가 있다고 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다만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대는 가히 사도 저분 공작 너한테 돈 주고 이거 해라 그럴 때는 나 그 거는 못 얻었어. 너 돈 주고 너 감투 줄 것이니까 앞으로 너 벼슬까지 줄 것이니까 이재명이 그날 돈 받은 문제를 가지 한번 통과해라. 그럴 때도 나는 그런 데는 못 얻었어. 그럴 때 받으면 그럴 때는 단지 이는 가히 사도를 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둡니다. 사도 저분 공작 이런 일 나 아무리 법무장관 준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다시 임기 끝난 다음에 대통령 진 이어가려고 너 잘만 하면 내가 나 줄게 잘 준다. 현재 날 꼬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사도 저분 공작 이와 같은 분자는 뭐야 몫이라는 뜻이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에 관해서는 나도 사도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또 야 몰류 증마 난적 이럴 때 이와 같이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네가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네가 그런 거 갖다 던져버리면 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실천적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것들을 여러 가지 행동에 관한 것들을 지금 공자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네가 이 일을 할거 안 하고 한 문제는 네 의지에 따라서 가치 판단에 따라서 아까 이 의지 속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식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실천 행동과 관련된 뜻짓자는 바로 의지짓자란 말이에요. 행동짓자예요. 그 행동과 연결돼서 볼 수 있을 거다. 그럴 때 네가 그렇게 이 생각 가치관에 의해서 신념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야 몰류증만한 어떤 어려움도 넌 그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다. 어려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우리들은 이런 일을 겪을 때는 앞에 치는 지금 앞에 아까 말하자면 감투를 버리는 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치는 첫째는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 다스리고 온 것이고 두 번째는 감투를 썼을 때 월급 받고 있을 때 행동할 것이 않느냐 하면서 두 번째는 군설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둘째 줄에 보자면 이제 암은 우리들한테는 우견 일건사 우리한테는 우연히 급작기 어떤 협박이란다거나 어려움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인가들은 백인자는 아주 18호 칼이죠.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는 하얀 빛이 나는 칼나단 말이에요. 하지만 칼을 들고 말이에요. 남이 여기서 인자는 여러 가지 있지만 남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칼을 들고 너한테 감투 그만둬라 나가라 위협을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위협이 그대를 칼로 위협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대에 대해서 면대 위협 눈을 똑똑한 치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칼로 목을 칠때게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네 가히 정신 이출 그런데도 네가 앞에 나오는 대로 호연지기를 갖고 있는 큰 뜻을 갖고 있고 흔들지 않는
우주적 사명을 한다면 생사관 같은 것을 문제시한다고 한다면 그대는 가히 정신 뻘깍 일어나서 정신을 몸을 일으킨단 말이야. 이출 그래 난 네가 하라는 대로 보내 나 갈 거야. 그래서 뻘깍 일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에는 네 불파 너는 그 사람한테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저 사정은 이런 일들은 이런 사정들은 도지 가히 주득도정다. 주득도란 말은 알맞게 행동한다 그 말이야. 이때에 있어서는 칼로 못 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때에 있어서는 이런 사정들은 모두가 다 도치 가히 주득도적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알맞게 할 수 있는 득도적이란 말은 주는 뭐 행동을 하는 거지 말이야. 네가 알아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용은 난주도.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대목들은 행동하고 감투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다스리고 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가 의견이 할 수 있고 칼로 목을 벤다고도 넌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체 아까 얘기했던 우주하고 부하는 시간 공간 속에 이루어졌던 이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중용이라고 한 것을 난 여기 말하는 중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방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기서부터 둘째 줄에 설명했던 대로 포괄 우주 만물관적인 각종 도리를 다 연결시키는 대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 나중에 일공동체 사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관성의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용에 관해서는 난주도 중용을 꼭 이 마음대로 맞추어서 지켜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꼭 어려운 자는 뭐냐면 해석이 어려운 자는 주자입니다. 간주한다 볼 주자도 되고 할 주자도 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도란 말은 적절하게 알맞게 행동한다는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행할 행자하고 똑같은 뜻으로 보는데 다만 뭐냐면 적절하게 알맞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주자입니다. 그래서 난주도 주도란 말은 알맞게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것인데 난주도는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맞게 주도 행동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주도에 대해서 중용이 갖고 있는 주도는 뭐냐면 난주도 사뭇다 얽혀 수없이 얽혀 있고 정도의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딱 알맞게 행동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말을 설명하고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했지 주목받고 앞에 다 하고 잘난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많은 여기서 말하는 전체의 자기가 맡고 있는 나라 전체에 관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은 난주도 대통령이 진짜 잘해야 할 전체 백성들과 조화를 이루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중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자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네 상, 요구, 불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상, 요구, 상은 생각한단 말이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냐? 무엇이 요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불편분리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그게 편이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야 한다고. 분리나 불편분리나는 균형이 깨지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기울지 않는 것이죠. 불편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불편분리란 말은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꼭 해야겠다고 한 생각을 간절한 생각을 그대는 갖고 있을 것이다. 이는 상, 요구, 불편분리 너는 한쪽을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일정도야 원류 편차. 그래서 그대가 바라는 것은 한 조금만큼도 한 점이라도 원류 편차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편차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죠.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있어서는 원류 안 되었다 생각을 당신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이 사람 생각 뭐냐면 완전전이 보통 완전이 아니라 보통 아니라 처음부터까지 철저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더 나아게 표준 철저하게 기울어짐이 없는 철저하게 공정한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완전전한
낙의 표준, 이 표준에 아까 얘기했던 이 불표물이 공평한 표준에 딱 맞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연파라고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완전전도 낙의 표준점, 이 표준점이 꼭 완전히 맞아져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중용인데 시흔 난주도적 이렇게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시 말하자면 중용이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최후의 가장 완벽한 것을 표준으로 삼아 가지고 부분만 적당한 넘어가라고 하지 말고 철저한 여기 있는 완완전전적 이 표준에 맞게 행동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것을 바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중용은 시 극지성적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용은 이와 같이 어떤 부분에도 흔들림이 없는 극지성, 지극히 치밀하게 작은 것까지 딱 알맞게 하는 극성적인 표준에 맞는 중용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여설, 이것을 다시 비유해서 설명하지, 비유해서 설명해 보자.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8번까지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넘었지만 8번까지는 설명을 해놓고 이 다음에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것은 사격에 관한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사도 집판 원래 지금 저쪽에 다른 책에서는 앞쪽에서는 사격을 뭘로 화살로 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살로 설명이 아니라 여기 중국에서 나온 책으로서는 화살 아니라 권총으로 쏘고 총으로 쏘죠. 그래서 총으로 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해갖고 얘는 화살로 쏘는 것을 바꿔 설명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표를 향해서 사격한다고 할 때 사도 집판 목표를 동그라미를 쳤는데 딱 하나만 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확도를 알리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하얀 놈 빨간 놈 합쳐갖고 10개를 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판 10개의 고리가 있다고 하자. 10개의 고리 중심 부분을 목표를 향해서 쏜다고 하자. 그러면 사도 집판 10개의 동그라미 가운데를 쏜다. 그러면 집판은 취시 정중심 10개 동그라미 가운데는 동그라미는 바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올바로 가장 중요한 정중심 올바른 중요한 동그라미 10개가 쳐져 있는 그 중간이 그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 긍정 10판 이두 그래서 우리는 다만 10개의 동그라미의 가운데 가운데 머리 그 중심점을 목표 중심점을 우리는 가운데를 중심점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 오차가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개의 동그라미 중심점이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그것이 중심점과 나머지 것들이 비틀냐 비쳤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그 중심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제비여을 다시 비교해 설명하자면 다시 여 내용을 10개의 동그라미를 갖고 중심점이 핵심이다 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더 다시 한번 크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분들이 천비기로 해서 대입 반환 낙도지구 저기 말하면 여기 천비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를 날아가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구에 있는 대기권 내에서 날아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우주를 날아가는 비행기, 항공기라고 해요. 비행물체를 타고 비행물체를 여기 타고 한 것이죠. 우주 날아가는 비행물체를 타고 사람을 싣고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반환 낙도 지구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떨어져 가려고 한 때를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동그라미 10개 쳐놓고 가운데 맞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밀한 지금 아까 그 극지성적인 이 표준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볼 때에 이 지구를 할 때 아문들은 급타, 한정, 일정, 범주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그럼 그들한테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표준에 관해서 급타는 표준에 대해서는 한정, 일개 범위 어디까지를 어떤 범위까지를
그 분위기까지를 갖다가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표준 속에 밖에 가면 표준이 아니고 목표부터 벗어난 것이고, 그렇게 보자면 우리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한정, 일정, 일개 딱 범위. 그럼 지구로 가는 목표로 가는, 지구 우주 돌아가다가 하늘나 갔다 와서 돌아오는 걸 생각해봅니다. 우주로 돌아온다고 보자. 그 범위 속에는 오차는 초가, 불초가 다소, 적어도 달나라고 태양계를 돌아가고 지구까지 올 동안까지 온다 할 때는 범위는 어느 정도 조그만 좀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크게 보자면 오차는 불초가 다소, 크게 조금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오차는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말이에요. 오차는 불초가 다소 벗어나지 오차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저치시 준확묘,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준확이란 말은 정확이란 말하고 똑같은 실장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맞췄다고 말할 수 있다. 정확묘, 정확하게 달성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요 완전 본유 오차, 이 정도 됐다면 달나라를 통해서 뭐 띄워놓고 지금 화성 돌아갔고 그 다음 다시 지구에 왔다고 할 때까지 본다면 이 정도에 있을 때는 당신들은 이는 요 완전 원유 오차, 그들은 완전히 오차가 없는 상태로 요 완전 완전히 맞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득 도마, 이것은 완전 오차가 없는 상태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을 때는 오차를 없이 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뭘 설명하고 있냐 하려고 하냐면, 중용의 경우는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어려운 것, 한 것과 관련성 속에서 정확한 목표를 달성한 것을 중용이라고 보려고 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대로서 하나의 목표 달성한 것, 화살 맞힌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것과 상관성 속에서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10분이 되어버렸는데, 이 욕심으로서는 92페이지를 다 끝냈으면 생각합니다만은, 대충 이 정도에서도 아까 말한 얘기의 핵심은 뭐냐, 중용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극치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개별적인 구체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극치성과는 차원이 다르고 전체의 균형 속에서 그 목표에 달성해야 하는 것과 연결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얘기를 했다면 93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중용의 목표가 바로 뭐가 하냐면 대증하약, 그 증상에 따라서 약을 지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구체적인 목적성이라고, 구체적인 목적성이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적성의 달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개별적인 관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적성은 모든 문제와 관련된 총체적인 관련성 속에서 목적성을 달성하는 것임을 알아주자겠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은 좀 말하자면 중용에 지금 가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용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총체적인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 각 말하면 극치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증하약하는 구체적인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데가 제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용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강조해서 설명한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 그건 다시 말하자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관련성 속에서 구체적인 목적성이 달성되어 있는 것을 강조 설명하려고 한 것이 제 9장의 가균 내용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91페이지 여기서부터 10줄까지 해서 10줄 끝에다가 아까 말한 일단은 우주 속에서 목적에 달성하는 정도까지가 되어야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 중용 목적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오늘 우선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고, 기본적인 항목 하나도 끝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내용들은 핵심은 무엇이냐, 전체와의 균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무한한 요소 속에서도 목표와 관련해서 달성해 나가는 것이 균형이지. 하나하나 문제 갖고 이루어진 것이 균형이 균형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이 끝내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완전 모든 저를 끝내고 중대 그쪽 가려면 여기서 뭐 있냐. 여러분들 다음 부분들 공부해 오셔갖고 이 다음 설명할 때 내가 뻥 뜬더라도 좋게 받아주시라 그 말씀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 끝내겠습니다. 공부. 양해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